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지금부터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전화부터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은데 별로 주식이 아주 종목 빠져서. 상황이 좀 좋지 않으신가 봐요. 예? 종목 상황이 좋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 저 요새 네. 뭐 주식이 많이 빠지는데 좋아서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예. 때문에 고민이 좀 되시는 거예요? 경동나비엔 예. 52,500원에 네. 50%입니다. 비중 많으시네요. 네, 저는 이렇게 이게 딱 짚으면 그거 가지고 중장기를 갖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원래 좀 길게 좀 보유를 하시는 편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경동나비엔 추세가 뭐 그리 나쁘진 않았다가 최근 들어 조금 주춤하네요. 예, 이 좀 주식이 기본적으로 괜찮은 주식인데 뭐 장이 그러니까 다 같이 빠지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좀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을 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연말까지를 보통 가을에서 겨울까지 보는데 예.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지금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있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좀 있는데 예. 어느 정도 평정을 찾으면 한 6만 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내가 생각이 가능한 건지 좀 한번 좀 진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거 언뜻만 들어봐도 많이 또 투자를 해보셨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워낙 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의 불안함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불안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장이라는 게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내 생각이 옳은지 아니면 좀 이제 저는 주식을 오래는 했지만 예. 우리 전문가 분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신 가지실 수 있도록 한번 저희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볼게요. 자, 이효열 전문가와 함께 경동나비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오랫동안 좀 투자 잘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장도 좀 좋지 않고 연말까지 일단 6만 원까지 보고 계시던 종목인데 이 종목 과연 괜찮은가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투자자님의 그 매수 네. 이유라든지 또 투자의 철학이나 어떤 운용을 하실 건지 이러한 부분을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투자자님이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중장기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경동나비엔 그러면은 사실 뭐 다 아시는 콘덴싱 보일러 선전도 많이 하지만 그렇습니다. 보일러 업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봉상으로 보면은 시장하고 똑같이 빠졌습니다. 그 시장이 작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수도 2,600 깨졌습니다만.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보면은 고점이 78,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52,000원대 사셨으면 싸게 잘 사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회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약세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약하면요. 투자 여러분들 10개 종목 중에 8개, 9개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에 속해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 딴 나라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속해 있는 종목을 산 거고 기업을 산 거고 또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그거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은 싸게 잘 사셨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투자자님께서 일단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회사 자체는 다만 이제 경동나비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장주로 많이 인식하기보다는 꾸준히 매출이나 이익을 올리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가치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걱정할 수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매출이 올라오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또 반등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는
결국은 경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경기가 네.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도 봉쇄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사실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한 흐름하고 궤를 같이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건설 경기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 뭐 아파트를 짓는데 새로 집을 지으면 거기 또 보일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장기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새 정부 들어서 25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간 투자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냥 평범합니다. 한 10배 정도 수준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 다만 이제 작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반등을 생각하시면 좋겠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최근 5년간의 흐름을 보면 저점은 한 3, 4만 원대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죠. 예. 3, 4만 원 정도에서는 거의 저점을 잡았어요. 고점대를 보면 보통 7만 원 수준. 7만 원이 넘어가면 조금 고점을 잡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투자님께서 기다리는 투자, 충분히 시간 투자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전고점인 7만 원 수준을 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오.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네. 이제 중요한 건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 그렇죠. 투자거든요. 결국은 시장도 돌아서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도 돌아서야 되고 네. 또 경기도 풀려야 되고 이 부분이 동반돼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장점인 것은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 신규 사업으로 이제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을 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경동나비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 조용한 그런 흐름이지만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또 경기가 또 이제 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겹쳐진다면 충분히 한 장기적으로 7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확실히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을 들여서 지켜본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7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확실히 되실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갖고. 예, 감사합니다. 예, 수익 많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 받아봤습니다. 경동나비엔 살펴드렸습니다. 자, 요즘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워낙에 또 흔들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셨던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확실히 좀 의심으로 좀 바뀌는 구간도 나올 수가 있죠. 그만큼 많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종목 고민되시면 저희에게 진단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니까 이번에도 전화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선장님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LG 이노텍이요. 네, LG 이노텍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궁금합니다. 예. 34만 5천에 20%예. 34만 5천 원에 20%요? 예. 자, 이 LG 이노텍 혹시 올해 초에 들어오신 걸까요? 아니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최근에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자, LG 이노텍 그러면 좋았다가 조금 흔들릴 때 이제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제 잡으신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조금 더 떨어져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LG 이노텍 어떤 점이 지금 좀 불안하셔서 고민 상담하시는 걸까요? 이걸 가지고 있어도 될란지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높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조금 불안하신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LG 이노텍 지금 보유해도 정말 괜찮은 종목인지 한번 진단해 볼게요. 예. 예. 자,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LG 이노텍을 갖고 계신데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네, 계속 그렇죠.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죠. 이 종목은요. 네. 무조건이라는 네, 말씀도.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예. 그냥 무조건 가지셔도 되고요. 예. 지금 LG 이노텍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전장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이슈적인 부분 많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애플카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성장성과 매출액은 여전히 그냥 강세를 그냥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부터 지금 오늘만 빠진 게 아니라 좀 약간 주가가 거의 40만 원대에서 계속 흘러내려가는 지금 모습이 보이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34만 5천 원에 이렇게 20%를 진입하시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하방에 밑에까지 한
30만 7천원 선까지는 사실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업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국내외 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를 주도하는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종들도 끊임없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졌을 때에는 조금 위안을 좀 삼으시면 되고요. 예. 이 업종은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자면 한 번의 흐름은 한 번을 겪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 시점이 지금 원달러 환율 인상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 대외적 악재와 이제 국내 시장에 이제 흘러있는 분위기가 맞아떨어지면서 좀 오늘도 조금 빠졌는데 예. 오늘도 3.6% 좀 많이 빠진 겁니다. 오늘은 진짜 많이 빠진 건데 오늘 이제 정책주 관련주들도 그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슈가 강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도 이게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시장에서 조금 빠졌다고 그냥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혹시라도 왜냐면 일단은 가지고 계실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떨어질까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밑에가 지금 금방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이 부분까지는 거의 이제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추세 전하고 기술적 반등으로 슈팅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구간에서 혹시 이까지 내려오더라도 위로 상승을 할 거로 보고요. 다시 뭐 월요일 장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다시 기술적으로 상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우상방으로 다시 추세 전환은 튼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계속 이렇게 무너지거나 하게 되면 혹시 추가 매수적인 부분이나 좀 단가를 낮춰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좀 가지고 계시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중 자체가 20%이기 때문에 작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한번 추세가 전환이 돼갖고 한 36만원, 37만원 선까지 한번 올라갈 때 그때쯤 다시 한번 뭐 비중을 빼시든 하는데 지금 20%의 비중도 조금 높은 것도 아니고 이 업종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정도 돼야지 또 상승폭도 있기 때문에 수익선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는 시장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절대 LG 이노텍의 문제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매출도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긴 호흡 하면서 다 똑같아. 그렇지만 내 종목은 살아있다. 그것만 꼭 신념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이 고비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또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입 예.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구간이다. 그래서 그것만 꼭 알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난 30만 7천 원까지 무너지면 조금 그때는 한번 저한테 한번 진단을 받아보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네.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30만 7천 원까지만 안 떨어지면 일단은 계속 지니고 계시면서 계속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달님, 일단 LG이노텍이 뭐 지금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긴 호흡 가지고 쭉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나 30만 7천 원 그 구간을 좀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때 한번 다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달님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전화 연결이 좀 끊어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딜레이가 됐군요. 자, 어찌됐든 지금 살펴드린 LG이노텍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 전화 종목 진단 두 번째 진단을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진단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번 종목은 꽃방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꽃방호님의 투자 성향이 보통은 거의 한 종목 올인하시거든요. 자, 이번에도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FNF 대표적인 의류주 담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은 1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매수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역시나 비중이 이번에도 100%입니다. 비중을 너무 올인을 하고 계신데, 자, 지금 같이 남겨주신 이야기가요. 결국 옷 삽니다. 엄청난 소비. 딱 이런 느낌표와 함께 의지를 피력해 주시면서 FNF를 지금 들어오셨는데, 이 FNF가
사실 뭐 FNF뿐만이 아니라 의류주도 대부분 그렇죠. 정말 실적 기반으로 참 잘 가다가 올해 좀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FNF도 지난해 말 그 2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좀 밀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꽃바구님의 의견대로 결국 옷 사고 결국 FNF 주가 잘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효열 전문가님, FNF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100%입니다. 일단은 글쎄요. 일단 뭐 100% 굉장히 자신감 있는 투자는 뭐 좋으십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정말 확신이 있다면은 뭐 100% 사는 게 뭐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은 내가 어떤 기업과 같이 동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100% 산다는 거는 뭐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지금의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가 또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너무 이제 한쪽에 올인했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블랙스완이라 그래서 사실은 예상치 못한 또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이제 일부 예를 들면 뭐 50% 샀다가 50%는 현금으로 나중에 어떤 추가적인 뭐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때 산다든가 이런 흐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뭐 100% 사셨다니까 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의류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가장 사실은 기대감을 모았던 그런 업종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FNF 같은 경우 흐름을 보시면 역시 비슷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계속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19만 원 선까지 사실은 계속 갔었죠. 근데 올 들어서 이제 계속 주가가 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 의류주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뭐 리오프닝에 관련된 항공이나 여행,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선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작년에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는 이미 좀 어떻게 보면 좀 약발이 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리오프닝도 리오프닝이지만 이제 실적으로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서 가시성을 보이느냐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게 의류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FNF 같은 경우는 의류업종의 대장주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의류업종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한 12만 원대까지 빠져서 사실은 투자자님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도 보면 평균 목표가가 거의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12만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주가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사실은 이 FNF의 흐름을 좀 본다라 그러면 역시 중국 쪽이거든요. 중국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이제 봉쇄 정책이거든요. 이 봉쇄가 언제 풀리느냐가 결국은 주가의 키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봉쇄가 풀려야지만 결국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중국의 봉쇄는 뭐 사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엔데믹으로 자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단독으로만 계속해서 봉쇄를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 봉쇄를 하는 것이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중국도 봉쇄를 서서히 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만 이렇게 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의 문제이고 이런 게 풀린다면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지금 주식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더 산다든지 뭐 더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게 아니고 그냥 장기적으로 빠지더라도 나는 들고서 목표가까지 들고 가겠다라는 의지시라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라도 전저점 좀 이탈하면서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약간은 좀 비중을 줄이셨다가 확실하게 안정이 됐을 때 추가로 좀 매수하는 이런 전략도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FNF의 장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코스피 200 그 변경에 있어서 편입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이 FNF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전까지는 보통 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오른 주가를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코스피 200에 편입을 시켜놓으면 지금은 사실 증시가 약하니까 약점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편입이 됐는데 증시에 계속해서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들이 빠지겠죠.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저점이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저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코스피 200 종목들이 유리한 겁니다. 결국 펀드에서도 그렇고 물량에서 이 종목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FNF의 호재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시간 투자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FNF 살펴드렸습니다. 시간 좀 들이면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의류 대표 종목이죠. FNF 살펴드렸으니까요. 꽃방울님 좀 참고를 하시고 이런 전략들 같이 녹여가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꽃방울님의 FNF 살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전화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예,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하신 네.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이 가격은 22,700원에 예. 20%요. 22,700원에 20%요. 예, 예. 혹시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올해 2월 달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 28,000원 넘을 줄 알고 기다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다시 싹 빠진 거예요. 이게 28,000원 고구가 넘어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예. 또 오를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안 팔고 놔줬더니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무서워서. 자, 이 엔지니어링 사실 그렇습니다. 차트 보면 바로 뭐 많은 분들 느끼시겠지만 2만 원대, 2만 원만 중반에서 요 정도 위치에서 계속 좀 왔다 갔다 박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25,200원입니다. 현재 구간.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아까 좀 시장도 흔들리다 보니까 불안함도 약간 좀 있으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아니, 그리고 예. 그리고 네.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체가 다 지금 마이너스 엄청 아.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만 약간 그렇게 괜찮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라도 좀 만회를 해볼까 하고 기다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희망의 불씨를 좀 살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네. 있는 종목인지 네. 한번 저희가 전략 한번 볼게요. 예, 길게 가져가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이 포트에서 유일하게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신가 봐요. 네. 충분히 수익 더 낼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어. 시청자분이 이 종목은 지금 이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지금 해외에서 수주로서 승부하는, 그러니까 달러 벌어오는 기업 중에서는 지금 제가 탑을 그냥 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아시아 호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비 한 120% 정도 급등했고요. 일단은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에서 일단 수주가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원래 해외에서 탄탄한 그겁니다.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약세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 건설업 중에서도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일반이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는 또 석유 시총 같은 플랜트 사업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거 가지고 계시는 이 시점 자체가 보니까 2월 달에 들어가셨죠. 2월, 3월에 들어가셨죠. 예, 그때. 맞죠. 2월, 3월 들어가셨죠. 네, 왜냐면 2월, 3월에 들어갔는데 그나마 그래도 장이 횡보치는 장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 정도 이 타점에 들어가신 거는요 거의 기관과 외인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더 날 거냐 안 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자체가 또 많이 지금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 종목이라도 좀 많이 좀 상승폭을 좀 키웠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을 건데요. 오늘은 조금 1% 정도 채 안 되는 0.98에 좀 빠졌는데요. 저는 이 종목은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28,000원대, 28,500원은 약간 좀 저항이 좀 셀 것 같고요. 그 정도 선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자면, 우리 시청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표 자체가 상당히 그겁니다. 뭐랄까요.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큰 힘을 받았던 것은 지금 보시면 2020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최저가가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10,000원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로 이렇게 올라와서 28,550원을 찍고 다시 횡보장에서 다시 하면서 슈팅을 한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탄탄하고
재무제표 펀더멘털도 있고 계속 악재 없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어찌보면 더 힘이 더 좋아요. 예, 같은 삼성이지만. 그러면 지금 일단 수익 구간이지 않습니까? 수익 구간이신데 저는 이 20%도 딱 비중분이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맥시멈이 한 25%, 20%를 들고 지금 계속 이제 1분기, 2분기 지금 계속 이제 수출 실적들이 이제 외주인가 프로젝트 실적들이 상당히 많이 높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28,550원까지 근저까지는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워낙 위에가 좀 셉니다. 세기 때문에 목표가를 28,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요. 28,000원대까지 보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업황에 따라서 보는데 어찌보면 정책주에 또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 진입하신 거로 봐집니다. 재료가 잘 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거나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유한 비중을 한 3개월에서 한 2달 정도를 한번 잡고 28,000원대까지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진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사신 딱 그 포인트가 딱 진입하신 구간이 22,700원이 그때가 제일 많이 이 밑에서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잘 해줄 거로 믿어지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위쪽으로 한번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고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진입하셨고 빠른 시간에 수익 내셔서 아무튼 수익 실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삼성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좋게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일단 보유를 쭉 해보시면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구간이잖아요. 28,000원 구간, 그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충분히 더 많이 올랐을 때 수익을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근데요. 네. 근데요, 감사한데요. 28,000원 넘고 3만 원까지 갈 줄 알고 저는 기다렸는데 예. 실망이네요. 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 왜냐면 지금. 그랬으면 진작에 바로 좋습니다. 먹어야지. 아니, 왜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녹록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거는 더 높으면 좋겠지만 조금만 그래도 한번 지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올리기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더 오르면 좋겠죠. 그렇지만 조금 고점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한번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왔을 때는 더 크게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희망도 한번 같이 가져보시면서 이번에 수익 꼭 실현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전화로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드렸습니다.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또 찾아봤습니다. 금목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컴투스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좀 많이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1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그렇죠. 오늘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77,7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이 구간이요. 지금 사실 뭐 얼마 전부터 이미 전에 있었던 저점을 이탈을 했고 지금 설마 코로나 정점에 있었던 그 최악의 시기까지 내려가는 거 아닐까 걱정까지 들 정도로 주가가 정말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투스 왜 이리 많이 빠지나요?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금목선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자, 컴투스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효 전문가님, 컴투스도 그렇고 사실 요즘 게임주들이 정말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 뭐 여기서 이제 좀 손절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지금 앵커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종목을 보실 때 그 업종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특히 예. 게임 업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업종의 업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이제 게임 업종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 업종은 또 탄력이 굉장히 커요. 맞아요.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빠질 때도 많이 빠지는 종목이란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11만 원에 사셨으면 사실 고점이 거의 뭐 18만 원 작년에 이 정도였으니까 예. 싸게 샀다고 볼 수도 있어요. 11만 원에 샀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주가가 빠질 때 좀 안 좋은 편이지만 뭐 네. 지하실 같은 또 밑에 또 있더라 뭐 이런 그런 격언이 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 7만 원 오늘도 장대 음봉이 좀 났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먼저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좀 회원 투자자님께서 비중이 크지는 않으세요. 10% 정도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30% 이상 막 이러면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10% 정도기 때문에 보시면 주가의 수준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 우리가 한 10년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정도의 수준 7만 원 정도의 주가 수준이라면 저점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빠지는 원인은 일단 가장 큰 거는 업종 전반적인 약세도 있고, 그러니까 다 겹쳤어요. 시장도 약하고 업종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메이드 사태 나오면서 P2E 게임, 그러니까 게임 업종의 사실 화두는 P2E 게임이었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런 게 개념이었는데 P2E 게임이 위메이드나 뭐 카카오 게임즈나 뭐 이렇게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사실은 그다지 오히려 그 흥행을 보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역풍을 좀 맞았어요. 뭐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니들이 뭐 파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욕을 좀 먹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동반돼 있거든요. 그래서 컴투스도 동반해서 좀 급락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작년에 뭐 실적도 물론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악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서머너 주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임이 있는데 약간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어떤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NC소프트의 리니지처럼 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부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 면에서도 굉장히 작년에는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반해서 다 같이 악재가 좀 온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긍정적인 시점을 본다면 일단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재료는 뭐죠? 가장 큰 재료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재료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싸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밸류 자체도 좀 낮은 상황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워낙 게임주들이 성장성을 좀 부여받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의 주가는 거의 이제 PR 한 10배 수준 정도까지 될 수 있는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라면은 사실 지금은 손절하기도 좀 늦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 회원 투자자님께서 결정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예. 분명히 시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하고 투자자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저라면 사실 이미 좀 매도하기 좀 늦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물론 비중을 조절하는 거는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최근에 저점도 또 깬다. 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안정될 때 다시 사는 부분. 그런 전략은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큰 그림에서 그냥 그런 전략 말고 길게 좀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사실 매도하기는 조금 늦은 시점이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저점 부분이고 그다음에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면 오히려 시장의 반전에 이런 시간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투자자님께서 조절을 하세요. 비중을 좀 줄였다 살 건지 아니면 끝까지 기다릴 건지 그걸 체크를 하시고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신작에 대한 그러니까 게임주들은 대부분 신작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컴투스 같은 경우도 서머너즈와 크로니칼이라고 하는 그 게임이 6월 달에 이제 런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이 흥행이 되느냐 이것까지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흥행이 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6월이면 다음 달이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이 런칭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메타버스 쪽에 가장 근접한 게 게임주예요. 예.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게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임, 그러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도 컴투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메타버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한 40% 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뭐 사실 증시도 안 좋고 분위기 안 좋지만 길게 봤을 때는 사실 메타버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또 모멘텀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것도 컴투스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 투자자님께서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게임주들 그중에서도 오늘 컴투스 정말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세 설명을 드렸죠. 이런 맥락들 같이 챙겨보시면서 컴투스에 대해서 현명하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금목선님께서 보내주신 컴투스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EPS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요. 오늘 뭐 컴투스도 그렇지만, 이 종목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날벼락 맞았죠. LG 생활건강입니다. 화장품의 뭐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정말 많이 내렸어요. 뭐 시작하자마자 갭으로 뚝 떨어지더니, 오늘 장중 뭐 신저가 기록됐습니다. 70만 원대 이탈했고요. 69만 1,000원에 마감했는데 매수 가격이 81만 원입니다. 비중도 45%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자,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까 고민이 많이 되는 종목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일호 전문가님, 네. LG 생활건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침에 우리 1시에 이상형 월드컵에도 오늘 이 종목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장이 빠져서 제가 이 종목 선택을 안 하고 네.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45%, 지금 뭐 오늘 신저가인 69만 원까지. 네. 이 최고점이 이 불과 2001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178만 4천 원까지 올라갔던 겁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이거 빠질 수가 이렇게 있죠? 진짜 깜짝 놀라고 지금 피보나치 조정대를 예. 꺼도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될지란 구상 자체보다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많은 또 지금 진입 과정에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45% 이게 조금 크지만 예. 일단 일단은 내가 대응하면 내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장에서 더 추매를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 그러면 팔아야 되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LG 생활건강이 날벼락 맞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중국의 봉쇄령 때문에 1분기에 지금 수익을 내야 될 부분은 수익을 못 내고 네. 수익이 일단은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52.6%만 걷어놓으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오늘 크게 반응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에 관련돼서 제로 코로나를 선언해버렸습니다. 네. 우리는 하루에 3만 명, 400명 나와도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서 생활하는데 중국은 단 한 명만 나오더라도 지역을 봉쇄하고 심지어는 아시안 게임까지도 연기할 정도로 대단한 어떤 강경책을 가지고 있는 노선입니다. 근데 LG생활 자체가 지금 그 중국 시장에서 많이 일단은 승부를 보기 때문에 이 지점이 조금 난감한데 또 좋은 그 호재도 있습니다. 또 상해 법인이 유통 또 체계가 다시 또 한번 또 열어준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급락을 할 경우에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스몰캡 3천억 미만의 스몰캡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홀딩으로 가져가시더라도 또 어느 순간 또 상황이 도와지면 또 추세가 변환되면 충분히 진입한 구간까지 비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늘 날벼락처럼 맞은 이 주가 오늘만으로 14.8% 받았습니다. 이 대형주가 14.8% 받기는 엄청난 거죠.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오죽하면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연락이 오셨겠습니까? 아무튼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게 괜찮다는 것은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이 안 좋은 악재들이 호재로 바뀌었을 때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점, 지금 진입했던 지점이 오히려 좋은 수입점으로 전환된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는 소재 관련 재료, 그러니까 소비적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피하시고 오히려 웬만하면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많이 돌고 있는 뭐 정책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유가, 오일, 금융, 뭐 이렇게 은행 관련주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보시면 되는데 워낙 45%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그냥 가시면서 조금 추세를 한번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진짜 언제가 끝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빨리 될 거라고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시고 또 추세가 변환됐을 때는 저한테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제가 그때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홀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 살펴드렸습니다. 인내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EPS님의 LG 생활건강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이 종목을 끝으로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일장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효열 전문가께 여쭤보겠는데요.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좀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증시가 전저점을 깬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공개 방송을 잠깐 했었는데 거기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갖고 계신 투자자님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시장이 안 좋은데 수익을 내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약세일 때는 꼭 현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50% 이상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일단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은 꼭 확보하셔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일단 제한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증시가 변동도 크고 오른쪽 수도 제한되고 많지가 않고 또 장중에 올랐다가 장 후반엔 또 하락으로 바뀌고 굉장히 변동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단기 대응 정도가 지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시장이 안정되기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현재 주가가 2,550이잖아요. 2,550에서 저는 사실 하단을 최대로는 한 2,300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현재 10% 정도. 근데 미증시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하락 여력을 보면 보통 10%에서 20% 사이거든요, 미증시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전략가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빠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변동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빠질 수 있지만 지금 포인트에서 저점까지는 한 10% 정도예요, 예. 주가. 근데 증시는 항상 고점을 경신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네. 증시는. 그렇게 보면 작년 고점이 3,3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고점까지 800포인트가 남았어요. 예. 밑으로는 25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국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네. 시간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배분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일단 다만 향후 시장을 감안해서 분할 매수는 서서히 준비를 하는 그런 예.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불안 매수의 관점도 대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인호 전문가께도 내일장 전략 여쭙겠습니다. 네.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세요? 금일장 계속 장이 있지만 상당히 우리 국내 증시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예. 건 사실이지만 일단 미국의 CPI라는 지수 자체가 일단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안팎으로 많이 힘든 시장이지만 지금 환율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 최고치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네. 뭐 1,300원은 그냥 뭐 예정된 수순이고 그냥 가는 지금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증시도 지금 2,500 지금 포인트대를 지금 추락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언제까지 더 떨어질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보면 증시에 보면요 이렇게 기관과 외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업종과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개인들이 찾기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새로 진입하는 구간이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현금 보유량이 많이 지금 없는 분들이 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일단 상당히 많이 지금 순환매가 많이 돌 수 있는 부분들, 뭐 새 정부에 관련된 정책주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정유, 화학, 비료, 뭐 사료, 뭐 중장비 기계, 농업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 섹터를 계속 유심히 보시면 계속 상승세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개인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관심 종목에다가 나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내가 본 시점에는 얼마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오히려 투자하는 습관, 메모하는 일기장 쓰는 메모하는 습관도 들이시고 이런 어려운 시장에는 그렇게 항상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한번 아우를 상황일 때는 항상 그런 메모 습관이 또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시장 자체가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낙관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야지 또 오히려 또 계속 주식 시장은 계속 매일매일 이어나가기 때문에 좀 아무튼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조건 어려운 종목보다는 쉽고 잘 지금 계속 순환이 잘 도는 종목 요를 관심 있게 보고 메모와 습관을 들이자.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체크포인트와 함께 주목해 볼 만한 업종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뭐 더 추가적으로 많은 얘기를 더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공개방송 시간이 있죠? 네, 오늘 있습니다. 오늘 몇 시입니까? 네, 오늘 6시입니다. 네. 6시부터 7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오늘 6시입니다. 아, 6시부터? 네, 6시고, 네. 예. 자, 배워야 산다 하시고 그다음에 뒤풀이로 공개방송 있으신 거죠? 네, 디프리가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한 시간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섹터를 예. 좀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워야 산다 이후에 공개방송 바로 이어지니까요. 오늘 저녁 7시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미래 2000년제 심화편이라고 하시는데요. 다양한 내용들 풀어주실 예정이니까 함께하시면서 이런 정보들도 같이 가져가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효율 전문가의 공개방송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네, 저는 일요일 저녁 6시에 이제 온라인 강연회를 제가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말씀드렸지만 단기 대응이 최적화된 장세예요. 지금은 예. 사실은 홀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단기 대응이 최적화된 장세인데 무엇을 어떻게 매매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해법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효열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저녁 6시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단기 대응에 최적화된 장세, 무엇을 어떻게 매매할까 궁금했을 텐데 이 해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효열 전문가의 온라인 강연회 일요일 저녁 6시입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략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